인정받는다는 것, 이해받는다는 것, 지지받는다는 것의 힘, 바로 이런 것. 인정받는다는 것, 지지받는다는 것, 너의 정당성을 인정해, 너의 고통을 인정해, 너의 정당성을 인정해, 너의 고통을 인정해. 함께 경계성 인격장애 다이어리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열정적인 모델들. 네, 먼저 참석하신 분들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자님들이 보시기에 맨 왼쪽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뮤지컬 키키의 경계성 인격장애 다이어리의 홍지원 PD님입니다. 네, 다음으로 차량 뮤지컬 내 친구 워렌 버핏의 김명일 연출입니다. 무용 애니멀의 안영준 안무관입니다. 음악 시선의 주준영 예술감독님입니다. 무용 야라스의 조흥목 예술감독님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음악 크로스 콘체르토 프로젝트의 오예승 예술감독님입니다. 네, 그럼 순서대로 작품에 대한 소개를 들어볼 텐데요. 뮤지컬 키키의 경계성 인격장애 다이어리의 홍지원 PD님께 마저 작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뮤지컬 키키의 경계성 인격장애 다이어리에서 PD로 참여하고 있는 홍지원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좀 기자간담회를 좀 재밌게 열어보고 싶어서 좀 새롭게 했는데 어떠셨을지 모르겠습니다. 키키의 경계성 인격장애 다이어리는 말 그대로 키키라는 주인공이 경계성 인격장애를 가지고 있는데요. 자신의 장애를 인지하고 또 이해하고 맞닥뜨리는 과정을 나누고 있습니다. 조윤지 연출 겸 작가와 김승민 작곡가 등의 창작진이 지금 참여해서 작품을 열심히 만들고 있고요. 경계성 인격장애 혹은 경계성 성격장애라고 하는 것은 사실 생각보다 유병률이 굉장히 높아서 현대인들이 직접 겪고 있거나 아니면 주변에서 겪고 있을 확률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여전히 매우 생소하고 보여진다고 해도 좀 아주 부분적으로나 부정적으로 보여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경계성 인격장애의 결말이 자신과 타인에 대한 폭력 혹은 자살로 이어지는 좀 부정적인 결말을 맞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희 뮤지컬 키키에서는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저는 저에 대해서 그리고 경계성 인격장애에 대해서 정말 많이 공부했어요. 왜냐하면 살고 싶었거든요.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저희 작품은 경계성 인격장애라는 좀 그런 병을 가지고 있지만 자신과 타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좀 나아가 보고자 하는 주인공의 이야기를 좀 자극적이거나 대사화하지 않고 좀 솔직하고 또 유쾌하게 또 진지하게 그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형식적인 것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자면 좀 키키의 이야기가 생소할 수 있어서 관객들이랑 좀 잘 소통하기 위해서 토크 콘서트 형식을 지금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키키, 오늘의 게스트로 소개되는 키키와 5분의 호스트가 무대에 오르는데요. 아까 잠깐 보셔서 아시겠지만 20대, 30대, 40대, 50대 성별과 세대를 무관하게 캐스팅된 배우분들이 호스트로 나오셔서 키키의 이야기를 도와주고요. 굉장히 다양한 인물들을 이제 멀티로
연기해 주시고 어쩔 때는 동물, 가끔 사물까지도 연기를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푸크 콘서트장 같은 무대 위에 테이블과 마이크 그리고 의자만 있고요. 나머지는 모두 배우분들의 에너지로 채워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라이브 5인조 밴드가 올라올 예정이고요. 뮤지컬 키키 생각보다 부담 없이 재밌고 음악이 참 좋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작품 소개 감사드립니다. 아까 시연 보여주셨던 배우분들께서 연습실로 이제 옮겨가셔야 된다고 하셔서요. 잠시 기자님들의 질문을 받을 시간을 짧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작품에 대해서 그리고 특히나 배우분들께 질문이 있으신 기자님들은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을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궁금한 점이 생겨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무대 앞에서 보여주었던 장면이 어떤 장면인지 좀 궁금한 점이 생겼는데요. 좀 설명을 해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키키를 맡은 부분의 배우님들. 앞으로 나와서. 예, 안녕하세요. 배우 이희종입니다. 네, 방금 저희가 부른 노래는 이제 많이 들으셨지만 계속 정당성을 인정해달라는 그런 말이 되게 계속 많이 나오거든요. 네, 이 장면은 이제 키키가 그 변증법적 행동치료 기술을 이제 수료하고 이제 저와 이제 경계성 인격장애를 가진 사람들 그리고 그 주위에서 피해를 받고 있거나 힘든 사람들을 이제 찾아서 키키가 먼저 이 어떤 이런 자리를 마련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와중에 이 사람들에게 키키가 치유를 받고 같이 공유해 나가는 그런 장면입니다. 네, 네 죄송합니다. 새해 많이 봐주십시오.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신 기자님들 계실까요? 네. 네, 마이크 전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연합뉴스 최주성 기자라고 하고요. 정말 말씀하신 대로 낯선 소재인데 좀 이런 소재를 다루게 된 계기가 좀 더 있을지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혹시 어떤 분께 질문을 하신 건지 배우분님들한테 질문 먼저 해주시면은 좀 이따가 출님께, 출님이나 피디님께 나중에 질문을 하십니다. 네, 따로 질문이 없으시면은 네, 고생하신, 수고해주신 배우님들께 큰 박수 보내주시고요. 저희는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키키의 경계성 인격장애 다이어리 공연 소개가 있었고요. 곧이어 다른 공연들의 소개도 쭉 이어질 예정입니다. 각 작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가 준비한 1분 영상을 먼저 보신 후에 참가진분들께 자세한 작품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크린 내려오는 동안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작품 소개는요. 1월 21일부터 2월 18일까지 종로 아이들극장에서 공연하는 창단 뮤지컬 내 친구 월요일 버핏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연습실 영상 보고 왔는데요. 방금 영상에도 나오신 김영훈 연출님께 작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가족 뮤지컬 내 친구 워렌 버핏의 연출을 맡은 김명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2023 창작산실 뮤지컬 부분에서 올해 신작으로 선정해 주신 심사위원들, 그리고 일반 관객 평가단,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 전합니다. 내 친구 워렌 버핏은요, 다산 어린이 출판사에서 나오는 후라는 그 시리즈가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세계 인물 워렌 버핏 편이 있습니다. 그 책이 베스트셀러나 쪽에도 선정이 됐던, 그걸 원작을 기반으로 해서요, 고증된 사실적인 내용과 그리고 극적 요소들을 조금 추가하여서 뮤지컬로 재구성한 작품입니다. 워렌 버핏이 너무 다들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워렌 버핏이 어린 시절부터 경제적 관념이 좀 남달랐어요. 그 워렌 버핏과 그 절친한 친구인 토니 밀러라는 인물이 올바른 경제적 가치를 알아가는 그 우정과 성장 스토리를 통해서 지금 현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어린이들이 생소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그 경제라는 그 단어, 소재를 쉽게 다가갈 수 있게 좀 흥겹고 멋진 브라스 밴드 음악이랑 신나는 율동,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율동들, 그리고 이제 관객 참여형으로 유쾌한 극 구성을 해서 좀 재밌게, 쉽게, 다가가기 쉽게 풀어냈습니다. 공연 중 조금 특이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건요, 관객들이 입장하실 때, 티켓팅 할 때, 1달러라는 가상의 지폐를 저희들이 이제 티켓과 함께 이제 제공을 할 거고요. 그 1달러를 가지고 공연 중에 배우들과 에피소드를 이제 같이 공유하면서 그 1달러를 소비를 하고요. 그리고 생산을 하고요. 그리고 나누는 이런 인터랙티브적인 활동, 참여형이죠. 그걸 통해서 우리 어린이들이 기본 경제 선순환을 극장 안에서 조금이나마 재밌게 쉽고 재밌게 느낄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그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부모님들에게는 현 시대를 좀 살아가고 있는 부모님들에게는 우리 경제라는 기본 원리라는 게 있는데, 그 기본 원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조금 바람해보고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끝으로 대한민국 여기 계신 창작자 분들 많이 사랑해 주시고, 대한민국 창작 뮤지컬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특히요, 창작 가족 뮤지컬에 좀 큰 관심과 응원, 그리고 많은 관람, 지원 등등 좀 많은 걸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 뮤지컬 내 친구 워렌 버핏 1월 21일부터 2월 18일까지 종로 아이들 극장에서 경제를 알고 싶은 우리 어린이 친구들과 그걸 전달해주고 싶은 우리 부모님들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많이 보러 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개 잘 들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주인 1월 26일부터 1월 28일까지 대한민국 예술극장 소극장에서 공연하는 무용 애니멀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네, 연습 장면 보고 오셨는데요. 네, 작품의 연출을 맡은 안영준 감독님께 작품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무가 안영준입니다. 무용 작품을 이렇게 설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냥 추상적인 장르다 보니까 최대한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지 준비를 했는데 잘 설명을 드릴 수 있을지 한번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짐승만도 못한 인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저희 작품의 시작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 말을 곱씹으면서 제가 세상을 바라보게 됐고, 그리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인간의 잔인성과 폭력성을 접하면서, 그리고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전쟁으로 인해서 무고하게 죽어가는 사람들, 그리고 삭막한 도심에서 벌어지는 묻지마 폭행과 살인, 주변에서 너무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면에 점점 익숙해지고 그 외면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더 이상 외면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 작품은 한 사람의 다양한 정체성을 통해서 좀 미시적 관점으로 우리의 모습을 좀 투영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작품이 좀 무겁게 진행될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그 사이사이에 다양한 재미있는 요소를 통해서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좀 무겁게 표현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의 포인트는 일반적인 A4 용지와 그리고 밧줄을 이용해서 어떻게 이 다양한 이미지들을 표현할 수 있을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보셨으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작품 소개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으로는 1월 26일부터 27일까지 국립극장 한의극장에서 만나볼 수 있는 음악 시선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해명을 해야 돼. 정말 죄송합니다. 진심으로 사죄드리겠습니다. 진짜. 진심으로 사죄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니 듣기는 게 아니고 잠깐. 이것도 죄송합니다. 이러려는 게 아닌데. 친구 아니야? 말만 안 하면 반행이지. 아예 반대로 말하기 일수라고. 그러니까 그것들이 됐다고 하는 건 내 사과가 부족했다 이 말이야. 네, 호기심을 자아내는 홍보 영상이었는데요. 이 작품을 연출하신 주준영 미술감독님께 작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음악극 시선의 예술감독과 음악감독을 맡은 주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음악극은 러시아 극작가 안톤 체호프의 1883년 작품 어느 관리의 죽음을 텍스트로 해서 만든 음악극이고요. 그것을 조금 확장을 했어요. 그 어느 관리의 죽음에 대한 내용은 일상에 들어가고 거기에 나오는 이반의 부인과 고위 관리의 이야기를 조금 확장을 해서 1시간짜리 공연을 만들었고요. 작품의 주제는 일장에 이반의 행동을 분석을 하다 보니 타인의 시선에 대해서 고통받는 인간에 대한 것을 분석을 해내서 그 주제를 가지고 2장과 3장을 확장을 하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음악극이고요. 음악이 굉장히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데 일단 오케스트라가 규모가 꽤 큽니다. 12명의 오케스트라고요.
악기가 아코디언, 합시코드, 배금, 머리 반성을 이렇게 했어요. 악기들 외에도 이렇게 조금 독특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저희 음악이 목표를 하는 것이 굉장히 다양한 음악과 다양한 연출을 조금 자유롭게 하고 싶어서 그렇게 조금 다채롭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장과 2장과 3장에 어떠한 시간이라든지 연출 방식도 각각 다른데요. 1장은 주로 조금 연극적인 게 연출이 되었다면 2장은 무용에 가깝고 3장은 그 중간에 어디쯤입니다. 그리고 1장은 뭐 원작에 가까운 19세기 어느 계급사회의 모습이라면 2장은 정말 지금 현대사회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3장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떠한 모호한 스틸 안에 나타나는 일들입니다. 네. 그리고 네, 많이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개에 감사드립니다. 네, 이번에는 1월 27일부터 28일까지 대학로 예술극장 대극장에서 올려지는 무용 야라스를 소개하겠습니다. 네,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이 작품을 연출하신 정우모 안무가님께 나머지 작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청작상신 무용 부분에서 야라스라는 작품의 예술 감독을 맡은 안무가 겸 크리에이터 정훈목이라고 합니다. 2009년부터 현재까지 벨기에 필핑탕 컴퍼니에서 15년 이상의 크리에이터 및 무용수로 활동해오고 있고요. 단체 주목 댄스 지어터를 통해서 저만의 독창적인 작품 세계를 다져나가고 있습니다. 야라스의 뜻은 야라라는 개인의 인물이 모여서 복수격인 야라스의 집단 구성원으로서의 가상의 종족으로 지칭한 단어입니다. 2001년 이탈리아 감독의 영화 야라에서 아이디어를 얻었고요. 야라라는 단어를 접했을 때 주는 중성적인 부분이 매력적으로 다가왔고요. 그리고 철자 ARA에서 오는 어떤 왠지 모를 부족의 영감을 받아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작품의 창작 배경으로는 저희 전 작품 아나에서 암시되었던 어떤 미래 인공지능과 미래 인류학적인 담론을 담고 있습니다. 왜곡된 신체를 상징으로 한 야라스 종족의 평형 감각과 인공지능 그리고 트랜스휴머니즘 시리즈의 첫 번째 에피소드 작품으로 인간의 불완전성에 크게 무게를 두고 인간의 생존과 불굴의 의지로 단절된 사회와 역경의 한계를 극복하고 초월하는 모습에서 어떤 인류의 과제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무대 위에 반증하면서 관객과의 교류, 소통과 그 다음에 그걸 리칭하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야라스는 10명의 출연진 중에 9명의 무용수가 각기 다른 신체 결함, 변형, 진보된 몸과 트랜스휴머니즘을 바탕으로 무대에서 잘 시도되지 않았던 오브제들과 함께 어우러지면서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과 다가올 미래의 인문학적 방향성 제시에 물음을 던지는 작품입니다. 비인간적이고 탈인간적인 움직임은 결국엔 하나의 공동체로 집결이 되어서 남성과 여성의 벽을 해체하고 무대 위에 함께 공존하게 됩니다. 이는 특수 분장,
그리고 의상 디자이너와의 협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새로운 몸에 대한 확장과 비주얼적으로 독특한 세계관을 창조하고 관객들로 하여금 강력하게 감정을 이입시켜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지니고 있습니다. 작품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라고 한다면 인류의 마지막 희망이 인공지능 또는 고도로 발전된 과학기술의 산물이 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에서 시작하였지만, 그런데도 가장 직시해야 되는 것은 인간 A이며 훗날 설령 우리 몸의 보조장치를 하나씩 이식한다고 하더라도 휴머니즘은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라는 메시지를 관객들에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오브제인 사이버볼 또 로봇캐, 사이버볼 로봇 3가 등장하는데요. 오브제에 담긴 어떤 의미로서는 인공지능이 먼 미래가 아닌 현 시점에서 사이버네틱 소재를 통해서 우리가 그들과 어떻게 공존할 것인지에 대한 성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소품이 아닌 캐릭터가 부여가 되고요. 야라족의 존재 이유와 두려움, 그리고 그들의 포효가 AI라는 매개체를 통한 압박과 억압 그리고 핍박이 상호작용한다면 어떨까라는 상상력의 시작점에서 출발한 작품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관객분들에게 드리는 관전 포인트라고 한다면, 저는 야라스가 관객들로 하여금 다양한 해석으로 남길 작품이길 바랍니다. 어떤 작품의 의미와 내용을 이해하기보다는 보시면서 순간순간 벌어지는 그리고 또 받아들여지는 감정과 느낌을 고스란히 즐기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공연을 한 관람 후 그 키워드가 머릿속에 맴도는 작품이 아닌 관객의 입장에서 가슴 한켠에 미세하나마 조그마한 진동 또는 요동이 있으면 그것으로 족한 것 같습니다. 그 관객에게 그 미세한 요동의 파도를 자극하고 예술적인 공감을 터치하는 것이 제가 무대에 공연 작품을 치열하게 만들려고 하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네, 작품 소개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세한 작품 이야 감사드립니다. 네, 마지막 작품입니다. 1월 27일 단 하루 아르트제국장 배울장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크로스 콘체르토 프로젝트를 만나보겠습니다. 영상을 먼저 시청하시겠습니다. 이 작품 연출을 맡은 OS 예술감독님 작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크로스 콘체르토 프로젝트의 기획과 작곡을 맡고 있는 오혜승입니다. 크로스 콘체르토 프로젝트는 클래식 작곡에 기반을 둔 저하고 재즈 피아니스트인 조윤선 선생님을 만나서 협업하면서 만든 곡을 보여드리는 공연입니다. 사실 2022년에요. 사전 제작 지원 물밖에 나온 물고기라는 프로젝트로 제가 서드 스트림 작곡법 연구라는 거를 진행했었는데요. 그 진행의 어떤 결과 같은 걸로 본 공연까지 이어져서 이렇게 한 작품입니다. 사실 이런 걸 설명할 때 그 물밖에 나온 물고기가 뭐냐라고 물어보는 질문들이 가끔 있었는데요. 그게 제가 랄로 시프린이라는 영화 음악가가 있습니다. 그 빰빰빠밤 한 그 미션 임파서블 그 음악의 오리지널 TV 시리즈의 그 음악을 만든 유명한 작곡가인데요.
그분이 사실은 아르헨티나 태생이시고 클래식 음악을 전공하시면서 그 전통적인 공부를 하시면서도 실제로는 재즈신에서 활동하시고 영화음악까지 하셔서 유명해지신 분인데요. 그분이 사실 자기는 클래식과 재즈 그 모든 분야를 굉장히 좋아하고 양쪽에서 만난 사람들을 교류시키고 싶어서 그 서로의 공연장에 초대하고 하기도 했는데 사실 양쪽이 다 별로 반응이 시원치 않아가지고 자기가 그 사이에서 느낌이 물밖에 나온 물고기 같았다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클래식을 공부했고 그러면서도 관심이 좀 여러 군데에 가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왜냐면 클래식이 보존이 중요한 것이긴 하지만 저라는 창작가 그리고 뭐 지금 하시는 모든 창작가가 그렇지만 저희가 이제 그 영향을 받은 그 모든 시대의 음악들과 그런 것들이 다 저한테 담겨져 있고 그게 창작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관심이 항상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말에 되게 귀가 솔깃해서 그 말을 짚었고요. 다만 그렇게 해서 그냥 다만 그 물 밖에 나와서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그런 사람이라는 원론적인 그 단어 뜻보다는 물 밖에 나와서 갯벌에 있는 뭐 망둥이처럼 걸어 다닐 수도 있고요. 어떤 시간이 좀 많이 지나면 날개가 돋을 수도 있지 않을까, 좀 새로운 장르의 어떤 것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런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 사전 제작이 끝나고 나서 그 이후에 조윤선 선생님이라는 되게 뭐 훌륭하신 재즈 피아니스트를 만나서 지금 이 본 공연을 준비하게 됐고요. 그 클래식 음악이나 재즈가 만나는 것이 사실 뭐 그렇게 요새 흔하지 않은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냥 조윤선 선생님과 저라는 개인의 창작가가 만나서 충돌하면서 만드는 그런 음악이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클래식과 재즈가 뭐가 다르냐 이렇게 창작하는 부분에서 라고 말씀을 가끔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거든요. 저는 그냥 취미로는 요리 같은 걸 좋아하는데요. 말하자면 클래식 음악은 좀 그 프랜차이즈 레시피 만드는 것처럼 가급적이면 정교하고 섬세하게 만들어서 어느 일정 이상의 훈련을 받은 분이 어디서나 그걸 보면 그럭저럭한 그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한다면 재즈는 사람이거든요. 사람이 직창작이기 때문에 저가 생각하면 제가 좋은 재료를 많이 준비해놓고 제 부엌을 오픈해서 손맛 좋으신 분들을 모셔서 좀 저를 위해서 이분들을 위해서 한 상을 좀 차려주십시오라고 부탁하는 것 같은 게 재즈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창작가로서 그 작곡가는 사실 굉장히 고독한 작업이거든요. 혼자 앉아서 머릿속에 생각해서 이렇게 써냈는데 그럴 때 어떤 부분은 굉장히 머릿속에서 나오는 부분은 즉흥적인 데가 있어요. 그거를 제가 어떤 음악을 구성해내면서 했었던 일만 시간에 항상 즉흥적인 것만을 연구하시고 바로 그냥 그걸 만들어냈던 재즈하시는 선생님들이 그 연습하는 일만 시간들이 더해지면 더 좀 멋있는 음악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저희 좀 정리를 하자면 클래식적 구성에 재즈 연주자의 개개인의 개성을 입혀서 이성적인 즐거움 그리고 원초적인 흥분 이렇게 사람 냄새나는 흥미로운 곡들을 좀 준비하려고 했습니다. 즉흥도 이 공연에서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모든 그 작품 이런 공연들이요 사실 한 번 연주하면 그게 초연이자 마지막 연주라고도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연주하면 또 다른 음악이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N차 관람 추천드립니다. 크로스 콘체르토 프로젝트 1월 27일 오후 3시, 7시 아르코 예술극장 대극장입니다. 무대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제까지 작품에 대한 영상과 간략한 소개를 들어보셨고요. 지금부터는 창작진분들께 궁금한 것들을 여쭤보는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각 작품에 질문 있으신 기자님들께서는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전달해 드릴 텐데요. 먼저 아까 질문하셨던 여담뉴스 기자님 한 번 더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다시 홍지영 PD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경계성 인격장애라는 소재를 고르시게 된 계기가 좀 궁금하고 하나 더 여쭤보면 아무래도 이런 타인의 질병을 다루는 작업이 좀 섬세하게 들어가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좀 어떻게 접근하시려고 하셨는지 설명 더 부탁드립니다.
네, 이게 처음부터 좀 이 작품을 기획하고 직접 이제 전반적으로 창작하고 있는 이제 연출님이 대답을 해주시면 더 좀 풍성한 대답이 될 것 같은데요. 연출님 앞으로 오셔서 조금 대답 드려보겠습니다. 네, 저만 서서 하겠습니다. 네, 사회적이네요. 네, 네, 키키 경기수의 극장에 나를 자견출하고 있는 주윤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키키, 너무 기니까 키키라고 부를게요. 키키는 키라의 경계성 인격적인 다이어리라는 소설을 나누고요. 에세이와 저의 자전적인 이야기가 합쳐져서 이제 키라와 주인지가 키키가 된 이야기인데요. 경계성 인격장애가 좀 생소한데요.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항상 공허함을 깔고 있고 지나가는 것이 항상 아쉽고 버림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큰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항상 이제 살면서 이것이 힘들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면서 살아왔는데요. 그것을 작품으로 이야기해보고 싶었고 이제 제가 한 단계 나아가는 단계로 몇 년 전에 제가 1인극을 한번 한 적이 있고요. 연극으로요. 페이크 다큐의 형태로 띄었었고요. 이제 그 이야기를 뮤지컬로 많은 사람들과 나누기 위해서 이렇게 창작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어떤 가지고 있는 이야기를 최대한 현실적으로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온전히 다 해결되지는 않더라도 한 발짝 나아가는, 조금 나아지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고요. 두 번째 질문이 정신질환에 대한 다루는 것을 이야기하셨었죠. 네, 이것도 연결되는 이야기일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제 그러니까 신체적으로 보이는 장애에 대해서는 많이 다뤄지고 그게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이제 성격 장애, 인격 장애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많이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이제 많이들 가지고 있고 또 그 주위에서도 많이 힘들고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실 말씀 주신 것처럼 정신 장애, 인격 장애라는 게 다루기가 쉽지 않은데요. 그래서 그럴수록 고민을 많이 하지만 최대한 솔직하게 그리고 그것을 감추지 않고 드러내는 방향 그리고 꼭 이야기해야 할 또 이게 저희가 창작자가 해야 할 몫이라고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최대한 솔직하게 하지만 따뜻하게 또 하지만 이 키키를 변호하거나 혹은 뭐 비난하거나 이렇지 않고 그냥 팩트로 많이 다루려고 그렇지만 이들에게 뭐가 필요한지 혹은 주위 사람들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함께 나누는 자리만 되어도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최대한 솔직하게 다루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다음으로 질문 있으신 기자님들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 전화드리겠습니다. 네, 질문을 준비하시는 동안 네, 안녕하세요. 저 파이낸셜투데이 김영재 기자라고 하고요. 저 애니멀이라는 작품에 관해서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이 작품 좀 무겁게 진행될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이사이 재밌는 요소를 넣으려고 노력하셨다고 하셨어요. 네. A4 용지랑 밧줄도 언급하셨는데 재밌는 요소 좀 미리 스포일러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고정관념이라고 해야 되죠. 밧줄이 사용되어지는 용도 아니면은 뭐 A4 용지의 일반적인 평면적인 종이들 그것들이 어떤 형태에서 어떤 공간과 사용의 방법에 따라서 이미지가 너무 달라질 수 있다는 걸 한번 보여주고 싶었고요. 그래서 음악적인 부분도 그렇고 움직임도 그렇고 아무래도 주제가 무겁다 보니까 작업 중에 조금은 더 호흡을 좀 편하게 볼 수 있는 장면들이 뭐가 있을까 라는 방법에 있어서 이제 그런 소도구들을 다양하게 쓰게 되는데 아마도 밧줄은 밧줄의 용도가 아니고 종이는 우리가 사용되는 편지처럼 쓰여지는 게 아니라 어떤 인간의 정체성의 이미지를 여러 각도로 볼 수 있는 장치로 사용될 것 같습니다. 아마 얼굴을 가리는 용도 여기까지 표현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답변 알려드립니다. 네, 다음으로 다른 네, 저 이대일리 장병호 기자고요. 저는 김명훈 연출님께 질문했는데요.
되게 가족 뮤지컬인데 그 경제나 뭐 투자 이 장벽이라는 게 좀 생소한 것 같기도 해서 좀 어떻게 해서 좀 이런 소재 아까 좀 말씀 주시겠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왜 가족 뮤지컬인데 이 경제랑 투자 이야기를 하게 됐는지. 이야기를 이 부분 이 소재를 고르는 거는 이제 컬처럴리그 진영섭 대표님이 고르신 건데 저는 이제 언젠가 또 유튜브인지 TV에서 어느 학교에는 초등학교에 경제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어떤 걸 경제 교육에 대한 걸 갖다가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느 교실에서 봤을 때. 그리고 뉴스를 보니 아주 미취학 아동인데도 주식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물론 어른들이 어떤 그런 욕망이자 뭐 이런 어떤 방편이겠지만 그리고 그거에 의해서 그리고 인터넷이나 이런 SNS, 스마트폰이나 이런 걸로 되게 노출되어 있는 사회에서 관심을 그냥 괜찮아 다 안 가져도 돼 다 크면 알게 돼 라는 게 제 경계는 무너졌다고 보는데 그렇다면은 돈을 쓰는 방법, 화폐의 가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올바르게 써야 된다. 그 돈에 지금 카드를 많이 쓰고 있어서 그 숫자에 대한 개념 자체가 굉장히 많이 무너져 있다고 봐요. 그리고 그 소비에 대해서도 아주 좀 무분별하다고까지는 아니지만 좀 그 개념에 대해서 좀 많이 무너져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워렌 버핏은 투자의 신이고 뭐 세계 최대 부자이지만 더 큰 건 저희들이 알고 알아야 되는 부분은 그만큼의 전 재산을 사회에 기부를 하고 얼마 전에도 또 790억 달러를 기부를 했거든요. 나눠 쓰는 어떤 부분들 그리고 그 돈이라는 게 어떻게 벌고 어떻게 쓰고 그리고 그게 어떻게 돌아가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이 뮤지컬을 통해서 투자를 하는 방법 어떻게 하면 주식을 사고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고 떼돈을 번다는 그 개념을 설명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가치 있게 쓰이느냐 그 어릴 때부터 어린이들이 그런 부분들을 알고 간다면 조금 더 우리가 앞으로 미래에 나아질 이제 경제 부분에서도 좀 더 아름다운 경제 활동 선순환되는 느낌이 그렇게 하는 바람에서 그렇게 그리고 구성을 했고 아이들에게도 쉽게 다가갈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네, 다른 질문 있으신 기자님들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무성이었나 정은목 예술 감독님께 관객들에게 좀 추천해주고 싶은 포인트나 좀 신경 쓰는 포인트가 있다면 설명해 주시면 포인트라고 하면 어떤 한 씬이라기보다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어떤 관객분들의 긴장감의 끈을 놓지 않고 마지막까지 이어지게끔 하는 데 중점을 좀 많이 뒀고요. 뭐 중간중간 어떤 씬별로의 재미도 있지만 그리고 이제 특히나 뭐 2D에서 오는 뭐 즐거움이 분명히 있을 텐데요. 무용은 이제 관객과 어떤 무대에 대한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 뭐 영상이라든지 어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무대 위에서 벌어지는 어떤 그 움직임들이나 뭐 행위들 그 다음에 단순하게 음악과 이제 뭐 그렇게 전달하는 건 2D인데 그 이외에 그 위에 에피소드들은 아까 말씀드린 영상이나 또 혹은 어떤 특별한 행위, 이미지들을 통해서 또 다른 캐릭터가 또 형성이 되고 그런 부분에서 조금 입체적인 입체감을 조금 더 하려는데 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뭔가 쿵 하는
그런 포인트가 있다면 저로서는 너무 만족하는 작품이기도 하고요. 뭐 비주얼적으로도 특히나 이제 움직임 면에서 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왜곡되어지고 탈곡되어지는 뭐 그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트랜스휴머니즘 말씀드렸지만 팔이 3개면 다리가 3개면 우리는 더 뭔가 많은 걸 보여줄 수 있었을 텐데 해서 이제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지게 된 게 트랜스휴머니즘인데요. 그래서 최대한의 어떤 무용수들의 개개인의 장점들을 좀 발췌해서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조금 뭐 영상, 이미지, 춤 그리고 이제 그러한 시각적인 효과를 충분히 최대한 무대 위에 발휘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저도 질문이 하나 떠올랐는데요. 음악 장르에 오예승 예술감독님과 준윤현 예술감독님께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영상을 보니까 다양한 장르가 좀 융합되고 충돌되는 지점들이 있을 것 같은데 무대 위에서 어떤 방식으로 풀어내셨는지 그리고 어떤 좀 영감이나 이런 걸 어떻게 받으셨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크로스 콘체르토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번에는 클래식과 재즈고요. 클래식과 재즈의 가장 큰 특징은 아무래도 클래식은 거의 모두 미리 준비되고 쓰여진다라는 거고 재즈는 즉흥에 기반을 하는 건데요. 보통 이제 재즈 하시는 분들은 어떤 섹션을 뭐 비워놓고 많이 이렇게 즉흥을 하시거나 했을 때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뭘까라고 특히 이제 제 작품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조금은 그 구성적인 면에서는 클래식적인 부분에서 좀 가지고 왔고요. 어떤 일정한 부분에 어떤 만큼의 그 즉흥을 요구를 하는데 제가 조금의 이제 그런 노트를 적는 것만큼 막 글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런 음을 이용해서 이 정도를 채워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창작의 하나로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프로젝트를 했고요. 저희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궁금해하실 분들이 있을까 하여서 저희가 저희가 공연 안에서 오프닝 같은 거에서 제곡에서 약간 그렇게 만들어가는 과정을 아주 약간의 힌트를 드릴 수 있는 부분을 드리고 중간에 조윤수 선생님도 본인의 그런 어떤 창작 방식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나 약간의 데몬스트레이션 이런 것들 조금 넣을 생각입니다. 네, 저희 프로젝트로 다양한 음악을 활용을 하는데요. 그게 왜 그렇게 작업을 하게 되었는지를 말하려면 이 작품을 맨 처음에 어떻게 하게 되었는지부터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 프로젝트는 조금 오래된 프로젝트고요. 사실 코로나 시기 때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그때 저랑 연출님이 이제 파리에 살고 있었을 텐데 연출님이랑 이제 작업을 하면서 이제 코로나 기간이 왔지만 무언가를 만들어보자 하던 중에 그 안톤 체홉이라는 그 텍스트를 듣게 되었고 거기에 대해 이제 흥미를 느껴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근데 상황이니만큼 많은 악기를 쓸 수가 없었고요. 그래서 연출님이 마침 대금을 전공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러면 연출님의 대금과 그리고 우리가 섭외할 수 있었던 뭐 나레이터 뭐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보자 하고 일단 조금 독특하게 시작이 됐고요. 또 나중에는 안톤 체홉이 러시아 출신이라는 걸 착안을 해서 러시아 민요 멜로디를 몇 개를 모아서 조금 보던 중에 그거를 대금과 아코디언을 위한 조금 러시아 거리 음악가들이 연주할 법한 음악으로 만들면서 조금 갈피가 잡혔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한 제가 여러 가지 장르의 음악을 작업을 해오면서 제가 공부했던 것과는 굉장히 다른 것들을 조금 여러 가지를 했는데 그것을 작곡하면서 거기 음악에서 나오는 감각이 되게 흥미롭더라고요. 그래서 마침 그것과 또 그런 저의 흥미가 맞물려서 다양한 음악을 한 틀에 넣어보자 해서 이렇게 그런 음악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끝으로 마지막으로 질문 있으신 분 있으면 한 질문 하나만 더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없으시면은 네, 포토타임을 가질 건데요. 그 전에 간단하게 안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자간담회 사진은 2시간 이내에 저희 웹하드에 업로드가 될 거고요. 지금 이 장소도 4시까지 이용하실 수가 있으니까 편하게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참가자분들과 추가 인터뷰를 원하시는 기자님들께서는 포토타임 후에 저희 스텝에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한 번만 주고요. 화이트 보시 한번 해주세요. 하트 포즈 한번 해주실래요? 하트. 네. 찍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